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0 타경 6990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동방빌라 지하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10평, 대지권은 6평, 감정가는 8,800에 최저가는 5,600으로 지금 2회 유찰되어서 3회 진행 중이고요. 입찰일은 2022년 2월 8일로 입찰 4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에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너무 가까우니까 금방금방 다녀오실 수 있겠는데 조사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충분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빌라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주변의 금액대에 비해서 원래 빌라는 시세 조사하기가 사실 딱 힘들거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빌라나 바로 옆에 있는 빌라라도 연식과 구조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정말 소극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지하층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화곡동에서 가격이 5,600까지 떨어져 있으면 지금 이전 회차가 7천만 원 정도라고 해도 조금 저렴해 보이거든요. 안에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물건들도 여기 주변으로 없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여기랑 비슷한 물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빌라 추천은 정말 안 드리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물건 소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건물 현황을 보시면 보존 등기일 1995년 5월 31일로 지금 27년 정도 됐죠. 그래서 화곡동에 위치하고 지하 1층, 이곳 4층 중 지하층입니다. 그래서 뭐 이용 상태는 방, 주방,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이 있고 도시가스 시설에 의한 개별 난방 시설이라고 하고요. 화일초등학교 남서측 약 3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부근은 일반 주택, 다세대 주택, 버스 정류장과 도보로 약 10분 내의 거리로 제방교통 사정은 보통 세로 각지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전입일이 2014년 11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꽤나 오래 사셨어요. 2014년에 전입하셔가지고 2,500만 원 보증금으로 계속 사셨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 배당 요구도 하셨고 주거 임차인 B02로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보증금 2,500만 원 가지고 지하층을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 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금액은 정말 저렴하게 거주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건물 등기 사항을 보시면은 을구 6번에 설정된 2014년 9월 12일 날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관리가 되고 그 밑으로는 압류나 이런 것들 38 세금 징수가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38 세금 징수가 많이 들어봤죠. 드라마도 나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런 무시무시한 세금 뭐 징수가 압류가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2014년 9월 12일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관리고 그 밑으로는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낙찰자한테는 인수되는 거 없이 전혀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약간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여기는 평지인데 요 아래쪽으로 보면 약간 경사로 들어갑니다. 경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은 B02예요. B02고 여기가 저희 집. 저희 지금 경매 나온 집인데 요 집은 여기 보시면 이 지하 주차장 보이시죠? 지하 주차장이 여기 이만큼 먹었어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주차장 공간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가 되게 독특해요. 여기가 다용도실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우리 1호 라인의 발코니 공간인데 여기가 지하 1층 요 부분이 우리 경매 물건이거든요. 경매 물건인데 이게 지금 집행관이 찍은 사진도 그렇고 감정평가사가 가서 찍은 사진도 그렇고 다음 로드뷰를 봐도 여기에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봉지를 여기다 놓나 봐요. 우리 집 창문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뭔가 막아야 되거나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똑같은 방향에서의
그거죠. 그래서 여기는 2호 라인은 발코니 라인이 약간 이렇게 잘려 있어요. 약간 들어가 있죠. 삼각형으로. 자, 그리고 여기 2호 라인 뒤쪽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집인데 이쪽에 또 안쪽으로 가면 여기 다용도실이 있어요. 구조가 희한해요. 그래서 여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여기가 뭔가 약간 화단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 빨랫대도 보이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1층에서 쓰는 약간 가든 1층, 요즘 1층이나 탑층을 약간 비선호하니까 탑층에는 복층을 만들어 버리고 1층에는 앞에 가든을 쓰게끔 텃밭을 일굴 수 있게끔 여기가 먼저 시작한 것 같죠. 97년 그런 상태이고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지금 뭐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이렇게 버려놔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보면 요쪽으로 쓰레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외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런 실외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입구. 우리가 계단 여기 보이시면 요 계단 있죠. 요 계단으로 내려가면 계단에서 딱 서서 찍은 거예요. 서서 찍었는데 이제 요쪽으로 들어가서 요쪽에 집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B공이는 요쪽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뒤쪽으로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쪽으로 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쪽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따 나중에 내부 구조도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요 계단에서 찍은 사진 좀 전에 요렇게 바로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오면 바로 옆에 욕실, 또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주방, 그리고 왼쪽 방, 여기 오른쪽이 다용도실인데 이 다용도실을 그냥 방으로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냥 뭐 미닫이 문 이런 거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방 2개, 거실, 욕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요쪽은 발코니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창고 공간 같고, 요쪽 아까 옆에는 약간 비어 있었는데 요렇게 요 정도까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죠. 문을 이쪽으로 내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해서 욕실, 방 쓰고 여기 발코니 쓸 수 있고 요 공간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면적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되어 있네요. 요렇게 희한하죠. 구조가 약간 티라노사우루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위치는 지금 코너 자리, 남쪽 방향에 도로를 물고 있는 이렇게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나름 또 괜찮죠. 근데 지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잘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가. 그래도 코너 자리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긴 한데 B공이면은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양쪽이 도로니까. 근데 B공일은 그나마 한쪽 도로만 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건을 계속 좋아 보이게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든.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빌라 엄청 많이 몰려 있죠. 여기가 지금 화곡역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동남측으로 내려오면은 화곡초등학교, 그리고 그 밑에 화일초등학교와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위치인데, 역으로 가기에는 거리를 보면은 뭐 직선거리로 470m, 그냥 요 길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600m 정도 되네요. 역세권의 개념이 뭐 반경으로 따졌을 때 뭐 500m, 요 안쪽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300m, 뭐 700m. 700m는 근데 너무 멀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어쨌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400m 정도니까.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일단 빌라가 많이 산재한 곳이죠. 굉장히 많은 곳이고, 여기 우장산 힐스테이트나 이렇게 있는데 많습니다. 여기 발산역 주변으로도 그렇고 저쪽으로도 그렇고 화곡역이나 뭐 까치산역 이쪽 주변으로도 빌라와 모텔들, 뭐 이런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고, 그래서 경매가 여기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일대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깡통 전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 받을 수가 없어요. 낙찰 받으면은 보증금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찰가는 8천인데 전세가는 1억 2천이 들어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1억 2천을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8천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런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 이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거. 그래서 제가 이쪽 주변에 빌라나 이런 것들을 잘 사실 보지는 않는 편인데, 보면 거의 다 선순위 임차인이 들어있고 그런 낙찰 받을 수도 없는 물건들만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보는데,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임에도 불구하고 뭐 인수하는 거 없이 권리 분석은 되게 깔끔하지만, 뭔가 이 지금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이나 이런 금액 대비해서, 야, 강서구 화곡동이 5,600만 원 그 정도 떨어져 있다? 엄청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서울인데 5,600만 원. 지하층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렇게 스카이뷰로 보면은 빌라 엄청 많죠, 지금. 와, 이게 다 빌라예요. 와, 예은 유치원. 익숙한 이름이네요. 주차 한 대, 두 대. 요 앞으로 그냥 요런 식으로 두 대 뺄 수 있고. 아, 주차난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런 거는 진짜 주차를 그나마 많이 빼놔서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완전 벙커처럼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물건 보면은, 아, 요런 데도 지금 주차를 딱 저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좋긴 하네요. 그죠? 주차 여기도 한 4대, 4대 정도 들어가고, 맞은편에 건물도 한 4대. 요렇게 해서 우리 올라가면, 아, 요 밑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차를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2대. 사이즈로 봐서는 2대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근데 2대는 너무 작은 것 같긴 하네요. 2대 정도가 되고, 여기 앞에 코너 자리 하나, 여기 지금 딱 화살표 있는 자리,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돼야겠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런 상황이고,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은 빌라를 한번 보고 빌라로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빌라로 검색해 보고, 우리가 지금 위치가 이쪽이죠. 화일초등학교 인근 이쪽으로 봐서 최대한 빌라니까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매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일단 무시하고, 면적은 우리가 11평, 10.6평이니까 요 정도 보자고요. 한 13평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 금액대가 일단 여기서는 한 2억대, 3억대까지도 나와요. 지하층은 없죠. 지하층은 없습니다. 근데 1억 6천. 일단 우리가 지금 최저가로 보고 있는 5,600보다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방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애매하니까, 다용도실이니까 요건 제외하고, 사용 승인일 우리 95년식 27년 됐죠. 그러니까 25년 이상 요 사이, 25년 30년 요 사이 하면은 금액대가 그래도 아직 1억 5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억 4천, 4층에 1억 4천, 1억 8천. 자, 근데 여기 단추가 다 사라져 버렸네요. 단추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한번 매물을 어디 있을까요? 단추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하나. 1층 캡 투자. 네. 1층 우리랑 면적이 비슷하죠. 지금 38제곱이니까 우리가 35, 여기는 38. 1층 1억 5천이에요. 1층 1억 5천. 자, 그럼 다가구를 조금 더 추가해 볼까요? 추가를 해도 매물이 여기 옆에 리스트에서는 늘어났는데 여기 단추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17평. 17평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지하층이기 때문에. 14평. 자, 1평을 늘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단추가 조금 더 생겼죠. 아까 봤을 때보다.
여기 약간 우리 집 근처다. 그죠? 여기 여긴데 우리 대송빌라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L하우스랑 대송빌라 그 옆인데 그 길로 쭉 가면 있는 자, 이거 40제곱 우리가 35였으니까 우리보다 면적이 조금 넓고 고층이에요. 고층이라고 하면 보통 탑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1억 6,500. 자, 1억 6,500 우리랑 가까운 거. 요거 1층은 1억 8천. 재개발 추진 지역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지하층은 없을까요? 여기 지하층 있다. 동강빌라. 동강빌라가 38. 우리 35니까 우리랑 거의 완전 비슷한 수준의 9,500만 원. 근데 이쪽 위치가 여기랑 여기 화일초등학교 있는데 이쪽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내부나 이런 것들도 한번 다 따져봐야겠죠. 근데 저 정도 금액으로 최소 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 B공이 B층이 또 있어요. 여기 두 개. 매매가 이거는 1억 4천이야. 리모델링. 와, 리모델링하고 41. 우리보다 2평 넓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랑 너무 가깝다 그죠? 여기랑 너무 가까우니까 우리보다는 그래도 한 걸음에 100만 원씩은 더 비싸지는 게 맞겠죠? 비싸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랑 좀 많이 가깝네요. 여기는 뚜레쥬르도 있고 뭐 여기 그런 걸로 봤을 때 1억 4천. 근데 우리 이거 보고 1억 4천이라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동강빌라처럼 9,500. 이게 소형평수 방 2개라고 하는데 우리랑 딱 사이즈가 딱 똑같거든요. 한 평 정도 한 평도 차이가 나지 않긴 한데 9,500. 저게 리모델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는 리모델링이 됐어요. 1억 4천. 그러니까 우리는 리모델링이 안 돼서 저게 만약에 9,500이다 동강이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감정가까지는 한번 좀 찔러 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근데 법인으로 들어가야 돼. 법인으로 들어가야 되고 개인으로 들어가서는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막 녹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밑에 이 물건의 설명처럼 뭐 재개발을 하고 있다. 재개발 추진 지역이다. 여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재개발을 어느 정도 범위로 하고 있는지는 한번 이따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고렇다라고 하면 지금 감정가 수준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요 물건 동강빌라 이거 9,500이 어느 정도 도배 장판만 되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건지 매매가 그런 것들 확인해 봐야 되고 여기가 월세를 한번 보자고요. 월세를 보면은 500에 30. 이거는 밑에 건 작은 거니까 B01이니까 넓은 원룸 323. 500에 30 정도만 받아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500에 25. 면적이 월세 나온 것들은 좀 다 작습니다. 500에 25, 25. 이쪽도 500에 30. B01인데 주차 확실 한 올수리 주차가 확실하대요. 우리는 주차가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올수리 깨끗한 평지층. 우리는 평지층. 우리는 평지층이고 B02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한 500에 25, 300에 25 부족하게 잡아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300에 25라고 하면은 지금 금액은 진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이 막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양도세 이런 부분만 좀 확인하고 전세를 어느 정도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가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전세도 별로 없네요. 전세가 1억 1,700 우리랑 똑같은 면적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면적인데 1억 1,700이네요. 와, 투룸 엑기스. 이거는 투룸의 엑기스이기 때문에 우리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겠죠. 저 정도만 사실 받을 수 있으면은 때려 고칠만 하죠. 제 예전에 인천 빌라
할 때 그 수강생분 투자자분이 낙찰을 받으시고 뭐 배관 때문에 포크레인 미니 포크레인이 빌라로 들어가고 막 하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좀 약간 충격 먹었었는데, 요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정도까지 받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면 또 큰일 나죠. 입찰가 막 높아지니까. 참, 여기도 그래도 1억 7천.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인 거예요. 서울이니까 이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강서구 화곡동. 역시 서울에 주소지를 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하층 B01호 5,600까지 떨어져 있는데 8,800 감정 나왔어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용 10평, 여기는 진짜 뭐 싱크대고 뭐고 다 때려 고쳐도 1,000만 원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일단 그게 중요해요. 아까 동강빌라 같은 경우에가 도배장판만 하고 그 가격이냐 아니면 아닌 거냐, 이건 지금 그 38 세금 징수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 매물로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로 나와서 이렇게 된 건데, 기존에 아마 이 정도까지 유찰이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유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7천을 넘겨도 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7천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어떻게든 풀피 투자도 가능하겠죠. 공시까지도 충분히 전세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7천 초반대, 약간 이 이전 해차 금액을 살짝 넘기고 싶긴 해요. 약간 욕심이 나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현장 가서 조사를 또 해보면 또 달라지는 거야. 지금 당장 이렇게 네이버 매물이나 이런 걸로만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저는 7천을 넘기고 싶습니다. 7,04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넘기고 싶어요. 그렇지만 현장을 갔을 때 그게 아니다, 뭐 아니면 안에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해도 사실 다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진짜 9천만 원 오반, 9,500, 뭐 1억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한 9천만 원 중후반대, 아까 그 동강빌라랑 비슷한 수준으로만 내놓을 수만 있어도 저는 7천만 원은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거는 그냥 개인 명의로 입찰했을 때는 단기적인 매매 차익이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수익이 당장 안 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세를 놓는다라고 하면 풀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컨셉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는 물건들을 봤을 때는 7천을 살짝 넘기는 수준. 살짝 넘기는 수준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가라고 보고 싶고, 조금 더 쓰고 싶기는 해요. 한 7,500, 8천 미만까지 딱 바짝 붙여서 쓰면 딱 좋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스스로 약간 좀 눌러서 한 7,500에서 7천만 원 초반대. 저는 7천만 원 초반대가 조금 더 마음이 가긴 한데, 욕심을 조금 부리자면 한 7,5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0 타경 6,990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동방빌라 지하 1층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빌라 물건이고, 감정가는 8,800, 현 최저가는 5,600. 입찰일은 2월 8일로 입찰 4일 남았으니까 충분히 조사를 해보시고 한번 입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아까 그 재개발 뭐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추가로 확인해 보시고, 대지권이 그렇게 되면 이제 6평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동네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포함된 지 얼마 안 됐다 이러면은 또 막 2배, 3배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2015년에 빌라들이 막 한 4번, 3번 떨어졌다가 갑자기 감정가 200%, 300% 낙찰된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현장 꼭 가보시고, 이번 회차에는 아마 무조건 낙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서 보시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